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2월 4일 입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절기상 입추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193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나요?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또 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저의 어떤 입장이나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반영되고 참여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그러한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는 서로에 대한 배려겠죠. 이해일 거고요. 감동이 없어도 감성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전할 수는 없지만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또한 감사하고요. 또 전달할 수 있는 입장, 전달받지는 못해도 전달할 수 있는 입장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뭐랄까 울타리가 되고 또 서로의 격려가 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그 에너지라고 하죠. 사람마다 자신만의 어떠한 독특한 독창성 있는 생각과 주관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주관이 맞다 틀리다를 평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른 자세로 좋은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소통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를 했습니다. 시를 쓴다 보면은 나름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지? 오늘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잘 올바르지 않나? 아니면 내 컨디션이 좋지를 않나? 아니면 나에 대한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자신만의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은 또 극히 필요 이상으로 자격지심을 갖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괴감 속에 빠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시인인데 말이죠. 나의 글에 대한 애착도 사랑도 자신도 없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고 애착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글을 왜 쓸까요? 글을 썼을 때 내가 나의 글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낫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글이 될 수 있는가를 자꾸 노력하고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팁이 무엇일까요? 첫째,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보아야 하고 많이 읽더라도 많이 보거나 읽는다고 해서 나의 발전이 지식이나 어떠한 생각이 많이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읽는 것과 보는 것 말고 개발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구와 나의 감동과 나의 어떠한 생각들이 자꾸 키워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의 발전이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지, 어떤 그래프 마냥 바로바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어떤 그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누구든 그 수치에 따라서 노력하면 되겠지만 사실 글이라는 것은 창작의 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라는 것이 그래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표기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닌 거죠. 나의 창작열과 창작적인 어떠한 생각들이 어떠한 만큼의 어떤 깊이와 넓이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그러한
상황들, 글에 대한 내용들이, 시어들이 튀어나오고 그것을 다듬고 그런 과정에서 나의 글이 성장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로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어떻게 표기를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랬을 때는 또 자신의 글이지만 퇴고 작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다 더 나은 글의 매체를 생각해내고 그러한 상황들을 검토하면서 수정해가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서 항상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 그리고 추억,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감정의 끈앞을들을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끌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생각에 깊이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같은 봄의 절기 입춘을 맞이하면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어오른다, 그러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듯이 생각의 감정과 일상의 내용들, 또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도 살살 피어오르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누구나 헤어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러한 어차피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당연지사고, 누구든 죽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지금 요즘 세대에는 100년이라고 하니까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과연 기대치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한 80 정도라고 기준치를 잡았었는데요.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80이라고 봤을 때 그닥 적지 않은 세월이 남았다라는 그러한 저는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갖습니다. 많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 속의 어떤 쾌적들을 되돌아보면 제가 제대로 제 삶에 충실하지 못했던 시기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좀 더 내가 일찍 빠르게 뭔가 나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하고 구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러한 아쉬움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진행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 어떤 아쉬움뿐만 아니라 후회까지도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후회가 있습니까?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렇게 했었으면 방향성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지금의 현재 나의 모습보다 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 후회와 아쉬움이라는 건 잠시 잠깐 나에 대한 현실의 모습을 반성하는 도구로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햇살이 눈부시게 이제 그 북한산을 쫙 넘어오는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고 마치 노을빛 마냥 붉게 물들어서 태양이 올라오는데 날씨가 그다지 오늘 막 맑고 쾌청한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만, 그래 왠지 입춘이라는 그런 어떤 절기상의 명칭 때문에 그랬는지, 또 봄이 올 거라는 기대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거구나, 오늘 입춘이라서 저렇게 해가 맑게 뜨나, 또 저러한 색깔을 오렌지 색깔을 띠면서 뜨는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은 살짝 설레이기도 했고요. 조금은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서 생각하는 기분이 그날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누가 아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걱정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니까 그것 자체가 또 우환이 되고요. 걱정거리가 되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 걸림으로 와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 마음의 한 구석에 그 사람에 대한 걱정,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니까 왠지 맑거나 경쾌하지는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럴까요? 어쨌든 봄을 알리는 그러한 소식들이 각 단톡방, 제가 이제 단톡방이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만은, 그런 단톡방들에 막 입춘대길 뭐 한글로 쓴 것도 있고 한자로 쓴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이제 이게 저걸로 일러스트로 한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들의 그러한 입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커피 시인이 시인 윤보영 선생도, 이 윤보영 시인도 이제 자신의 동시 같은 이제 그 그림, 캘리커처라고 하죠. 캘리그라픽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글도 해서 올려주시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확실히 입춘이 맞구나. 거기에 맞는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좀 더 내가 입춘에 대한 깊이 있는 봄 소식에 대한 뭔가를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있고요. 물론 시인이기 때문에 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도 오늘은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글을 써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썼던 글은 입춘을 맞으며라는 글을 써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을 맞으며. 다성 김승호. 파릇한 새싹이 돋아날 것 같은 설렘이 추위를 물리치고 가슴으로 스며듭니다. 간밤의 찬기가 어느 틈에 훈훈하게 마음을 데우고 긴 겨울잠을 금세라도 떨치고 동면에서 깨어날 듯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았던 그 겨울의 따스한 사랑과 찻집을 기억하며 차분히 봄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찻집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자체가 봄이고,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봄이 활짝 꽃으로 피어나든, 또 어떤 새싹으로 피어나든, 아니면은 사랑으로 피어나든, 행복으로 피어나든, 기쁨으로 피어나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피어나는 그러한 행복한 날, 그리고 건강한 날, 그리고 기쁜 소식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되셨으면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우환이 있거나 걱정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것을 잠깐 잊을 수 있는 미소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이었으면, 위로받는 그런 날이었으면 싶습니다. 그러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